오늘부터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 대환대출 그 인프라라는 시스템이 새로 시작이 됐는데요. 예. 신용대출을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 신용대출로, 더 조건이 좋은 신용대출로 핸드폰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대출 환승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좀 싼 대출을 이 휴대폰으로 갈아탈 수 있다. 이런 장점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 대출을 갈아타고 싶은 경우에 크게 이제 두 가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대출 갈아타고 싶은 싼 대출을 일단 찾아야 됐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찾은 대출을 또 쉽게 갈아타야 됐는데 기존에는 대부분 온라인에서 비교를 하더라도 오프라인 지점을 방문을 해서 갈아탔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미 이제 지난달 31일부터는 비교 자체도 온라인에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갈아타는 건 역시 온라인에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된 겁니다. 첫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게 이제 대출을 갈아타면 이자 부담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제 네. 바쁜 일상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정작 지점에 가서 갈아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이제 큰 시간을 절약하는 면에서 대출금리 인하로까지 이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차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예, 그 31일 날 시작 이후에 일단은 얼마 정도의 그 대출들이 실제 이동을 했는지 그 현황을 좀 보시면요. 표를 가지고 왔는데 누적으로 한 사흘 정도에 약 5,700건의 약 금액으로는 1,500원의 신용대출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일간 누적 건수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31일, 1일, 2일, 예, 사흘 동안의 이용 현황인데요. 그래서 일평균 약 1,900억 정도, 1,900건, 그리고 금액으로는 약 1,500억 원인 거죠? 예, 건수로는 이제 한 1,900건이 됐고, 네. 하루 평균으로는 약 500억 정도의 신용대출이 이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상당히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문제점도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갈아타신 사례들을 보면 이제 대부분은 지금 은행에서 은행 정도로 90% 정도가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또 사례 중에는 그 고금리 저축은행 대출을 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거나 네. 카드사의 대출을 카드사 대출 혹은 캐피탈 대출을 카드사 대출로 금리를 낮아지는 혜택이 있는 대출로 갈아타시는 분들도 저 두 꽤 번째 있습니다. 있는 분이었으면 굉장히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네요. 15.2에서 4.7%네요. 예, 저축은행의 고금리가 이제 은행의 저금리로 갈아타시는 네. 경우가 될 텐데요. 이제 이런 경우도 아예 없지는 않지만 대부분은 은행에서 일단 은행으로 갈아타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당국에서 설명을 할 때 15분 내에 갈아탈 수 있다고 했는데 15분이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접속이나 그다음 심사 과정에서의 지연이 발생해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두 번째 문제인데 갈아탈 상품 자체가 지금 좀 많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좀 심한 경우에는 더 좋은 대출로 갈아타야 되는데 금리를 오히려 더 높은 상품을 추천을 해주고 있는 경우도 네. 좀 초반에는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더 걸리고 상품이 많지 않다는 단점이 있는데, 자, 왜 이런 현상은 왜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이제 보면 두 가지 정도인데요. 하나는 이제 전산상의 문제와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과 이제 금융회사들 간의 어떤 연계 문제인데 첫 번째 이 전산상의 문제는 초기에 어떤 접속과 응답 지연 상황이 이제 병목 현상에서 발생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시스템이 좀 안정화돼서 이런 문제는 많이 사라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번째의 어떤 금융 상품 자체가 플랫폼에 좀 적게 있다 이런 상황인데요.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이게 대출 비교 플랫폼에 많은 상품들이 올라와 있어야지 금융회사
이용하시는 차주분들께서는 여러 상품들을 비교하고 이제 갈아탈 수 있을 텐데, 네,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예를 들면 가장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는 이 5대 시중은행의 그 대출 상품이 주요 그 대출 비교 플랫폼이라 할 수 있는 이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뭐 토스 이런 빅3의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모든 은행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는 플랫폼은 이 카카오페이밖에 없습니다. 네. 이 5대 시중은행 가운데.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페이에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신한은행도 카카오페이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이제 조금 여러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토스핀다 여러 곳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모든 은행 5대 시중은행이 들어가 있는 플랫폼은 카카오페이 하나뿐이고요. 나머지 플랫폼 대출 비교 플랫폼은 이렇게 은행들이 한두 개씩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전부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어떤 플랫폼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갈아탈 수 있는 이 대출의 종류도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좀 그 대출 갈아탈 수 있는 상품들의 숫자가 좀 적게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대출 시장에 미치는 영향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겠어요? 예, 요게 지금 초기에 조금 문제점이 있지만 실제 갈아타기가 좀 용이해진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게 시스템이 좀 안착이 된다고 하면은 대출 금리의 경쟁을 통한 금리 인하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올해 12월에는 이제 가장 큰 대출이라 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되면 정말 큰 어떤 그 대출 이자 절감 혜택까지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알아봤고요. 올 연말에 주택담보대출까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